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원은 교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는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마다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과 전형은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벌써 또 8월 말이 또 다가와서 또 이제 곧 9월달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요번에 8월 그 질문들은 수시 질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 이제 질문들 중에서 뭐 1.3인데 뭐 2.5인데 이 대학 괜찮냐? 이 대학 붙을 것 같냐? 뭐 요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그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대면이 아니고 댓글로만 이제 또 말씀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이제 질문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조금 담기는 어려워서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들만 또 뽑았고요. 제가 나머지 질문들은 실제로 DM 받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 수시 상담하는 지금 한 달 넘게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하는 질문들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진짜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에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는 질문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제가 한 2개 정도 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월 마무리하는 월간 입시 시간이죠. 이 월간 입시에서는 가장 많았던 수시 질문과 그리고 실제 또 이제 질문 받았던 것들 그거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이번 8월 달은 정말 수시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시 질문부터 제가 차례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른 또 입시 질문들 받았는 게 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리자면 상향, 소신, 안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3개로 만약에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정 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입시가 정말 어려운 해거든요. 물론 입시가 어렵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현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현역들 일단은 수시에서 대부분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수시 지원이 조금 박 터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대학은 아닐 거고요. 아무래도 인서울 상위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 내외의 대학들 또 이제 이런 대학들 그리고 직업 중에서도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은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요. 내가 안정 지원만 확실하게 했다면 사실 상향과 소신은 본인의 이제 성향이에요. 요 성향에 따라서 몇 장을 더 어디에다가 늘릴 것인지 요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도 좀 나는 확실하게 맞추고도 남고 그리고 생기부도 수준이 좋은 편이야. 그러면 사실 상향 카드를 좀 더 늘리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또 나서서 우리 조금 더 상향을 올리자. 조금 더 욕심내봐도 될 것 같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수능 최저도 좀 사실 간신히 맞출 것 같고 다가오는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서는 상향을 쓰되 이제 좀 여기보다는 소신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상향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우주 상향은 사실 이제 좀 제가 쓰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패가 어떠냐 그리고 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정말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원은 교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는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마다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과 전형은 그냥 숫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딱 예상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안정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 질문은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올해 좀 조심이 되는 학과나 좀 피해야 되는 학과가 없을까요? 또는 이제 학생들이 좀 불안도가 높은 학생들도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구독자님들은 꽤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바로 생명공학과.
그다음에 화학공학과, 생명화학이 일단은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는 1순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거의 대부분 생명 계열로 많이 돼 있고 화학공학도 많이 가거든요. 또 약대 준비하면서 또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바이오 시스템 관련된 거 또는 뭐 의공학과 이런 거 있죠. 생명과 공학 요 계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고요. 경쟁률이 아마 올해도 굉장히 높을 거고 또 인기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무전공이 또 이제 아무래도 올해도 경쟁률이 여전히 높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근데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추가 합격도 인원수가 많겠지만요. 그냥 무작정 무전공 편하니까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올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원서 접수를 우리가 하는 동안 실시간 경쟁률이 이제 시간마다 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상향인 카드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상향인 카드가 뭐 한두 개 정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경쟁률을 보는 것도 당연히 이제 의미가 있죠. 또 저 또한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학생이 너무 원하는 상향 카드예요. 정말 가고 싶은데 사실 이미 경쟁률이 너무 이게 높다면 저는 이제 넣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소신, 안정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경쟁률을 뭐 보고 그게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상향인 카드를 두고 고민할 때는 저는 보고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경쟁률이라는 거는 약간 운에 좀 맡기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막판에 성적이 정말 낮은 학생들, 근데 정말 대학을 꼭 보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막판에 경쟁률을 보고 제가 좀 찍어서 또 특이하게 정말 잘 갔던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경쟁률을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요. 보기는 보는데 상향인 카드는 좀 저도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상향인 카드가 첫날부터 이제 3개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개년의 경쟁률보다 너무 뛰었다 그러면 이건 좀 보내줘야 되는 카드입니다. 네, 이건 사실 이제 내 손을 뜬 거죠. 이미 첫날부터 높다는 거는 사실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대로 과열되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첫날부터 너무 떴다면은 빨리 이제 버리고 다른 카드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이제는 이제 수시 질문이 아니라 일반 입시 고민들인데요. 달라진 5등급제에서 이 고1 학생들이 어떤 걸 우선순위로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면 9등급이든 5등급이든 뭐 작년이든 올해든 무조건 일단 내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내신이 정말 안 되면 다른 것들도 사실 안 되거든요. 보통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생기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생활도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내신을 확실하게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지금 2학기 내신 정말 중요하다고요. 2학기 내신이 이제 우리 1학년들 최종적으로 내신 마지막 1학년 성적을 결정하는 이제 구간에 왔기 때문에 2학년 내신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실히 선배들에 비해서 수행평가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수행평가 양도 지금 너무 많아서 우리 1학년도 진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수행평가를 단순히 그냥 정말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안 되고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도서를 넣고 어떤 논문을 곁들이고 이런 이제 선택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진로, 요 진로들이 좀 잘 어우러지게끔 좀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졌고요. 왜냐면 이 수행평가 내용들이 세특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기존에 우리 9등급제와 다르게 5등급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기마다 세특이 쓰여지는데 대부분 수행평가를 이제 기준으로 다 이제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이제는 아마 과목 선택이 마무리가 되고 있을 시점일 겁니다. 이미 과목 선택이 다 끝난 학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한 달 넘게 지금 수시 상담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또 많이 말하는 게 과목 선택을 정말 좀 잘할 걸, 물리 좀 들을 걸, 왜 이거 안 들었지? 확통이랑 미적분 다 할 걸, 수학 더 들을 걸.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성적이 안 나올까봐 그 교과목을 안 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할 걸이라는 정말 학생들의 어떤 후회가 진짜 많이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본인들도 알아요. 수시 상담 때 이제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본인들 이미 알고 오지만 이제 한 번 더 저의 이제 컨펌, 저의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말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지금 과목 선택
선택 진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과목 선택을 잘 하려면은 일단 뭘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이거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요즘엔 학생들이 꿈을 사실 생각해 볼 어떤 시간적 여유라던가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꿈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카더라만 듣는 거예요. 아, 문과 가면 망한다, 이과 가면은 그래도 취업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말하거든요. 문과드니까 취업은 다 쉽지 않다. 이제 취업이라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20대, 30대 다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조금씩 이제 좁혀 가시면서 그러면 이 학과가 좀 좋겠구나, 그러면 이 학과가 어떤 학교에 있지? 한번 다 요 정도는 내가 꿈을 위해서 서치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학과나 계열이 정해지면 과목 선택은 사실 정말 쉬워지거든요. 대부분은 과목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솔직히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건데, 우리 학생들 지금 첫 번째 내신, 그 다음에 지금 수행평가 좀 준비, 특히 2학기 수행평가 준비도 좀 미리 어떤 주제들을 할지 교과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완전 시험 기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교과목 선택. 이젠 진짜 끝내야 된다는 거. 근데 교과목 선택을 잘 하려면은 내 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요 틀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지 3년간 생기부 꾸미는 것도 좀 덜 힘들어요. 어쨌든 좋아하는 걸 해도 생기부를 채우고 준비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제고와 일반고 중에서 어느 학교가 5등급제에서 유리하느냐?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시즌이 오잖아요. 우리 아이를 일반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은 국제고가, 자사고가, 뭐 특목고가 낫겠냐? 외고가 좋겠냐? 뭐 이렇게 등등등 정말 많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5등급이니까 어떤 학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는 없어요. 요건 또 개인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5등급제에서 어떤 특정 학교가 유리하다라기보다는 학생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교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아이를 자기 객관화 또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 객관을 했을 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하는 거를 좀 이제 전혀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좋아하면서 좀 그런 학생이라면 사실은 이제 국제고 같은 학교가 훨씬 더 잘 맞고요. 왜냐면 또 생기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이 비교적 많이 적고 그렇게 많이 힘든 활동은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어느 정도 내신 준비는 좀 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한다면 사실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부터 압도적으로 딱 받아내는 게 더 나은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의 성향을 두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고, 또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특이나 생기부가 정말 이전보다 많이 중요해졌어요. 근데 내신이 안 되면 이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등급제니까 무조건 특목고 가야 돼, 이건 아니에요. 또 학생의 성향이 특목고 갔을 때 오히려 또 잘하던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까지,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와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성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8월 달에 이제 입시 질문들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월간 입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딱 기분 좋은 가을 날씨인데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가을 날씨 좀 즐기면서 다들 이제 남은 내신, 그리고 또 남은 이제 원서, 요것들 잘 해내시고요. 그리고 올해 고3들 다들 꼭 쓰는 원서마다 다 합격으로 다들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댓글을 이제 항상 보지는 못하고 틈날 때 좀 보고, 그리고 또 확인만 하고 또 바로 강의 들어갈 때도 많아서 사실 댓글을 최대한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